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19페이지의 제4장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개요와 우리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 신고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매월 급여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서 계산한 세액하고 1년 12달 급여소득, 근로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계산한 정확한 세금하고 비교해서 그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연말정산 의무자는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이 연말정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된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 중도퇴사자 또는 이제 재취직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합니다. 결국에는 연말정산 의무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한다. 어떤 경우든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언제 할 거냐?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2월이죠. 법에도 다음에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2월분 급여를 2월 달에 지급하지 못하면 지급한 걸로 보고 2월 달에 연말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2월 달까지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요. 교재 119페이지에 참고해 보시면 18년 1월 달에 퇴사한 직원은 2017년도 연말정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2017년도 연말정산은 2월 달까지 하시면 됩니다. 2월 달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120페이지에 중도퇴직한 경우에는 중도퇴직한 자의 그러니까 퇴직한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급여자료 입력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무사랑 프로에서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자료 반영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특별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을 거의 대부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세액공제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스스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2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2월 말까지 해야 되고요. 연말정산한 내용에 대한 결과를 신고하는 것은 7월 10날까지 신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을 환급 신청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1월과 2월분 플러스 연말정산분을 3월 10날까지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근로소득 중에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정상여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급여에 대한 흐름들을 쭉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런 부분입니다. 자, 2017년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했을 겁니다. 그죠? 매월 원천징수를 했겠죠. 원천징수하고 신고했을 겁니다. 신고했을 거고, 자, 그 부분을 18년도 2월 28일, 즉 말일날 연말정산을 할 겁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요.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날에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하면서 제출하는 부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2017년도 급여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신고함과 동시에 마감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전부 다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이 되었는데, 자, 2017년도 관련되는 부분은 3월 31일 날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나오는 부분이, 법인세 신고할 때 나오는 부분이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세무조정 과정 안에 소득처분이 나옵니다. 소득처분이 나오고요. 이 소득처분 안에 상여라고 하는 소득처분이 나옵니다. 이 상여가 근로소득이다라는 겁니다. 근로소득이다라는 겁니다. 상여가 근로소득이 됩니다. 이게 인정상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정상여. 자, 그러면 이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이
귀속과 지급에 대한 부분이 언제냐 하는 겁니다. 귀속과 지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귀속은 근로소득은 세무조정 대상 사업연도입니다. 대상 사업연도. 자, 그렇게 되면 세무조정 이 법인세 신고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한 거는 2017년도 거를 법인세 신고했죠. 그러면 귀속은 언제냐? 2017년이라는 겁니다. 2017년도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급은 언제 지급한 걸로 보느냐? 법인세 신고한 날, 신고일입니다. 대부분은 18년도 3월 달에 지급을 했을 겁니다. 신고할 겁니다. 그래서 3월 달 귀속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요. 자, 우리는 근로소득과 관련해서는 2월 28일 날 연말정산과 3월 10날 지급명세서 제출과 동시에 신고하고 마감을 다 했다라는 거죠. 마감을 다 했는데 3월 31일 날 법인세 신고하면서 인정상여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귀속을 보니까 2017년도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 근로소득이 증가했겠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이 직원이. 홍길동이고 5천만 원의 인정상여 금액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홍길동이의 당초 신고분 홍길동이 당초 신고분 1억 원에 세금 1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추가 부분, 인정상여 부분이 추가됐기 때문에 증가됐죠. 근로소득이 증가됩니다. 1억 5천으로. 증가되면서 세금이 1,500으로 이렇게 증가됐다라고 하면 자, 이 부분을 수정해서 증가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2월 10일까지 그렇게 되면 결국에 언제입니까? 18년 4월 10날까지 신고를 다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신고 과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20페이지에 인정상여의 연말정산 시기 관련되는 부분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상여 외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신고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21페이지에 지급시기 특례가 법인세 신고일이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 그 표 밑에 반기별 납부자도 소득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납부자와 동일하게 지급시기 특례일에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21페이지의 그 사례를 보시면 12월 말 법인으로 2017년도 법인세 신고 시에 소득 처분 1명 1억 원의 추가 정산세액 3천만 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를 보겠습니다. 법인의 법인 세무조정 시에 법인 조정 시에 보시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가면 자, 인정이자 1억 원이라고 하는 상여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 상여 처분과 관련되는 부분이 인정상여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 상여에 대한 1억 원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할 때 소득자료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소득자료명세서는 인정상여, 인정배당, 기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귀속은 세무조정 연도고요. 금액 연말정산 대상이냐 연말정산했고요. 자, 소득자는 상여처분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는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상에는 누구한테 귀속이 되는지 모르지만 1억 원의 상여가 있다라는 부분으로만 처리가 되고요. 소득자료명세를 통해서 누구 거다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백두산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인정상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원천징수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원천징수 필로 처리를 하고 연말정산 여부에서 여로 선택하신 다음에 원천징수할 세액은 법인세 신고하는 소득자료명세서에서는 원천징수할 세액은 제로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부분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을 한다라고 하면 원천징수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 귀속 시기를 조절을 합니다. 자, 원천징수 자금연도 2017년도에서 원천징수 부분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자, 백두산
백두산 직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백두산 직원에 대한 부분 소득명세 쪽에서 과세 대상 추가 자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정상여 금액 1억 원을 반영을 합니다. 자, 1억 원을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재정산한다라는 겁니다. 재정산하게 되면 연말정산 입력에 가면 이 납부세액이 달라져 있겠죠. 달라져 있는 당초 연말정산했을 때 세금과 결정세액과 인정상여 금액을 여기에 반영했을 때 추가되는 세액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다시 원천자금 연도를 2018년도로 진행을 합니다. 2018년도로 해서 근로소득 관리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는데 자 3월달 급여를 지급을 할 겁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3월달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우리 교재에 3월분 급여 20명에 8천만 원에 95만 원 세금 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천만 원에 95만 원에서 마감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마감하고요. 자,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자, 2월달 인정상여는 그 귀속 연도가 2017년이 됩니다. 2017년도 연말정산분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귀속 시기는 2017년 2월이 됩니다. 그래서 2월로 결정을 하시고 지급은 3월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달 정기신고로 하게 되면 정기신고로 하고 연말정산분 백두산 거죠. 백두산 인원 1명에 1억 원에 추가세액 3천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3천만 원이고 납부세액에 3천만 원 적용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이렇게 귀속 2월 지급 3월로 해서 별도로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신고 구분에 매월 부분에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금액을 입력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1억 원이 소득처분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반드시 소득처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셔갖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감해서 신고를 하시면 인정상여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교재 123페이지에 소득처분 신고서에 신고 구분해서 소득처분에 표시한다라는 부분 나와 있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123페이지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에 반기별 납부자도 매월 납부자와 동일하게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124페이지에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금액은 당초 신고서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처분이 있는 때에 소득처분의 귀속연월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서 정상적인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성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전자신고한다라고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급기간 3월입니다. 3월로 해서 자, 적용을 하게 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2장이 나오죠. 매월 신고분인데 귀속 2월과 3월, 지급 3월, 귀속 3월과 지급 3월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2장이 나오게 되고 2장을 각각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4페이지에 그 표 위에 다만 지급명세서는 당초분의 지급명세서에 소득처분 금액을 반영해서 재작성된 지급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하는 4월 10날까지 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인정상여에 대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